제가 지난번에 발표했던 절대빈곤 제로 기본 생활보장 제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기본사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기본사회가 우리가 정말 장기적으로 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기본소득도 있고 특히 기본소득의 문제는 정말 재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재원 문제는 대단히 우리가 풀기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가더라도 일단 말씀드렸던 절대 빈곤부터 해결하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절대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우리나라의 절대 빈곤선이 중위소득 약 40% 정도 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한 달에 약 96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활급여가 생활수급이 70만 원 정도 돼요. 최소한 최저빈곤선 정도는 이제 중위소득 40% 이하에 있는 국민들에게는 다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래도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근로를 유인하는 효과를 만들면서 근로를 통해서 소득을 버는 사람들에게는 조금씩 더 지급해서 중위소득 100% 정도까지는 절반 정도까지는 누구나 노력하면 올라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나라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발표했던 정책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잘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도 한번 토론을 드릴 텐데 자 이런 절대 빈곤부터 해결하고 우리가 기본 사회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이재명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고 그 중에서도 노인 자살률이 매우 높고 노인 빈곤율이 정말로 높지 않습니까? 노인 자살의 주된 원인이 사실 빈곤 문제이기도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김경수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절대 빈곤 제로 사회 정말로 좋은 비전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 사회와 똑같아요. 물론 뭐 다를 수도 있겠죠.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도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저도 이제 관심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만 제가 며칠 전에도 그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이 사람이 7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소득이 생기면은 탈락하니까 노동을 안 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까지 벌 때는 좀 봐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역전 현상이 생기잖아요. 선정되지 못한 사람하고 이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과제일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동연 후보님께도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결국은 재원 문제일 거 아닙니까? 또 우리 경제부총리를 얘기하셨으니까 이 재정 문제나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이게 지금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 그러면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제도와 그다음에 EITC 근로장려세제 그리고 기초연금의 일부 이걸 통합하고 이 통합한 재정을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이 통합한 재정에 약 연간 14조 원 정도가 더 듭니다. 근데 이제 14조 원은 이게 이제 규모가 크죠. 근데 이 규모가 크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감세한 재정이 약 81조에서 87조 정도 됩니다. 이 감세로 인해서 무너진 정부 재정만 정상화하더라도 저는 이 14조 원의 그 절대빈곤 제로를 위한 재원은 충당 가능하다. 그 정도면 해볼 만한 거 아니냐. 대한민국이 품격 있는 선진국으로 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질문 고맙습니다. 이 기초수급자들이 조금 소득이 넘어가서 차상위로 올라가면 지원이 끊겨요. 탈락하죠. 예, 그게 이제 문지방 효과라고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든지 EITC 확대는 제가 경제부총리 때 가장 맞습니다. 많이 확대를 좋은 시켰습니다. 제도입니다. 시켰는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와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까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감세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지금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당이 감세 안 내면 우리 당에서도 일부 받고 이렇게 하면서 감세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이런데 하겠노라고 그 공약 내세우고 있고 또 복지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감세 이야기만 하면서 약간 포퓰리즘적인 이런 접근을 해서는
국민들에게 자칫하면 예. 희망 고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같은 재원 조달에 있어서 네. 감세에 대한 분명한 핀포인트하는 감세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증세도 담대하게 씩씩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고 네. 우리 후보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생산성은 높아지고 고용은 줄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세원도 발굴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뼈를 깎는 자기 희생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세정과 재정에 대한 신뢰를 얻고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지난 정부죠.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진 재정을 정상화하고 자, 그러고도 모자라면 국민들과 협의하자. 근데 새로운 세원은 반드시 고용은 일어나지 않는데 수익만 엄청나게 늘어나는 이 첨단 산업 분야들이 계속 그렇게 거의 가지 다 않습니까? 이런 분야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세금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건 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분야에서는 세원을 새롭게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